캐녀니어링은 협곡 탐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익스트림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좁고 깊은 협곡을 걷거나 기어가기도 하고 수영을 하거나 레펠 같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암벽을 타고 오르고 내리기도 한다고 해요. 때로는 손과 발을 모두 써서 바위를 기어가거나 넘어가는 스크램블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모험가들이 많이 도전한다고 해요. 이 캐녀니어링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날씨라고 해요. 이게 좁은 협곡 사이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물이 순식간에 이 협곡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진다고 해요. 2015년 9월 14일 7명의 사람들이 이 캐녀니어링을 하기 위해 유타주의 자이언 내셔널 파크에 위치한 키홀 캐년으로 향하고 있을 때 유타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폭우가 그들이 있는 바로 그 협곡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름다운 협곡으로 캐녀니어링을 떠난 그들 중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자연경관으로 가장 유명한 주 중 하나인 유타주는 다른 세상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구의 다양한 모습이 압축된 곳인데요. 국립공원도 5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 국립공원들은 단순히 예쁘거나 유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 역사적, 과학적, 문학적, 교육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가 인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미국 의회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 그냥 일단 내셔널 파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묻고 따지지 않고 가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대자연을 만나실 수 있어요. 미국에 총 63개의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많은 미국인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 모든 국립공원을 다 가보는 것이라고 해요. 저도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 다녀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자이언 내셔널 파크이거든요. 이 자이언 국립공원은 유타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에요. 자이언이 히브리어로 성스러운 땅, 피난처를 뜻하는데 이곳을 처음 발견한 몰몬교도 정착자들이 여길 발견하고 이곳 자연에 감탄하면서 여긴 신들의 정원이라고 자이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붉은 사암 절벽과 협곡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풍경인데요. 버진강이 수백만 년 동안 깎아서 만든 지구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이언 캐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하이킹 코스로 불리는 말 그대로 절벽 위를 걷는 엔젤스 랜딩. 이 절벽 같은 협곡 끝에 펼쳐지는 전경이 말 그대로 천사의 땅에 올라선 느낌을 준다고 해요. 또 다른 명소인 더 네라우스. 얕은 버진강을 걸으면서 협곡 사이를 탐험하는 독특한 워터 하이킹 트레일인데 여긴 저도 너무 가보고 싶어서 가려고 하다가 무슨 물이 목까지 온다고 해서 못 갔었는데 진짜 꼭 한번 가고 싶은 트레일이에요. 매년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곳은 대자연의 경이로운 풍경뿐만 아니라 800종 이상의 식물과 300종 이상의 동물이 서식하는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키호우 캐년은 자이언 국립공원 동쪽 입구 근처에 위치한 슬롯 캐년인데 이 슬롯 캐년이 캐년 중에서도 아주 좁고 깊은 협곡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폭이 아주 좁고 높이는 매우 높은 V자 형태의 협곡을 말한다고 해요. 이 키홀 캐년이 1km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막 좁은 바위 틈 사이를 기어가고 로프 이용해서 절벽에서 내려오는 구간도 막 3개씩이나 있고 또 수영해야 되는 구간도 있는 한두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어서 캐녀니어링 초보자나 입문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아침 7시 6명으로 이루어진 한 그룹이 키홀 서브웨이 그라운드 스쿨이라는 곳에서 캐녀니어링의 기본 기술을 배웁니다. 51세의 캐리 파벨라, 캘리포니아 렌처 쿠카몬가에서 온 영업사원.
55세의 던 타이크너, 네바다 메스킷에서 온 발렌시아 하이킹 크루 창립자, 59세의 무크 레이놀스, 캘리포니아 치노에서 온 중국인, 58세의 스티브 아터, 캘리포니아 캐메리오에서 온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극의 교통 담당 경사, 스티브의 아내 57세의 린다 아터, 린다의 친구 53세 로빈 브럼, 캘리포니아 캐메리오에서 온 헤어스타일리스트, 56세의 마크 맥켄지,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서 온 버뱅크 워터 앤 파워 시스템 운영자. 이 7명 중에 6명은 발렌시아 하이킹 크루의 회원이었고 로빈 브럼은 친구 린다가 초대해서 왔다고 해요. 7명 모두 등산에는 경험이 많았지만 마크 맥켄지만 캐녀니어링에 경험이 많았고 나머지는 전부 캐녀니어링에는 경험이 없는 초보자였어요. 그래서 이 6명이 레펠 같은 캐녀니어링의 기본 기술을 배우는 동안 마크가 가서 퍼밋, 키홀 캐년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요. 이 퍼밋을 뭐 들어갈 때 나올 때 검사하고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퍼밋 없이 갔다가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공원에서는 어느 트레일에 몇 명이 갔는지 인원이랑 일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퍼밋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캐녀니어링 기본 기술을 수료한 6사람은 마크와 합류합니다. 이 수업에서 레펠링 같은 기술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전교육도 함께 받았어요. 이날 홍수주의보가 있어서 만약 홍수가 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룹 리더였던 저는 수업이 끝나고 캠프장으로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겁니다. 오늘 배운 레펠링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홍수주의보가 있다더라. 날씨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뭐 괜찮을 거야. 내일 저녁에 집에서 만나. 전에 와이프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날 같이 가지 못했고 이 부부가 자이언 내셔널 파크에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캐녀니어링하고 다음날 스티브, 린다, 마크가 캘리포니아 사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이 멀잖아요. 가는 길에 던 집에 들려서 저녁 먹고 가기로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나머지 사람들이랑 다 같이 브런치 먹기로 이미 일정을 다 정해뒀다고 해요. 유일한 캐녀니어링 경험이 있던 마크는 자주 아들들이랑 캐녀니어링을 같이 했는데 키홀도 같이 온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캠프장에서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문자를 합니다. 오전 11시 52분 Eating lunch. This is my view. 사진을 보내요. 그리고 이때 날씨도 체크를 해보는데 자이언에 비가 온다는 소식은 없었어요. 오후 1시 30분 사람들은 헬멧, 하네스, 로프, 방수복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가방을 챙깁니다. 던과 아터 부부의 픽업 트럭에 장비들을 싣고 이 7명은 키홀 캐년으로 떠나요. 홍수주의보가 있다던 말과는 달리 하늘은 매우 맑았어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햇살이 쨍쨍 비쳤는데 이게 함정이었어요. 이 7명이 보고 있던 하늘은 남서쪽 하늘. 정확히 말하면 그 하늘은 협곡 지형 때문에 오픈돼 있었고 그래서 맑은 하늘만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북동쪽 하늘은 협곡의 높은 벽과 지형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다 또 다른 폭풍이 이들이 있는 곳에서 남쪽 15마일 지점에서 만들어져서 이들이 있는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이들은 전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오후 1시 50분 파킹랏에 도착해서 차 세워두고 걸어서 5분 거리의 드랍 포인트에 도착해서 간단히 간식 먹고 수다 좀 떨다가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 키홀 캐년 입구로 가기 위해 첫 번째 하강 포인트에 도착하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들이 같이 있는 마지막 사진이 됩니다. 이 키홀 캐년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미 핸드폰 서비스도 먹통이 돼서 오후 2시 22분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발표한 플래시 플러드 워닝, 돌발 홍수 경고를 아무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키홀 캐년의 초입부는 비교적 쉬운 구간이에요. 평평한 길도 많고 가벼운 스크램블링 정도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위 사이를 기어가고 이러는 거. 그리고 이 첫 구간을 지나면
첫 번째 레펠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레펠을 이용해서 밑으로 더 어둡고 좁은 협곡 안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레펠 구간을 내려가면 다시 입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출구 외에는 길이 없는 구조예요. 이 점이 이후 참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오후 4시 15분. 3명의 남자가 키홀 캐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캐녀니어링 가이드인 짐 클래리, 그의 형 데렉, 그리고 brother-in-law가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누나의 남편? 이 셋이 3시 50분에 주차장에서 키홀 캐년으로 향합니다. 이 짐 일행이 이들과 마주친 게 이 첫 번째 레펠 구간이었는데 7명 중에 5명은 이미 레펠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간 상태였고 게리 파벨라와 마크 맥켄지는 아직 내려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짐이 보니까 마크 레펠은 본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머지 일행들은 다 똑같은 렌트한 것 같은 레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는 다른 자기는 좀 어드밴스한 좀 수준 높은 레펠 테크닉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랑 다른 레펠 테크닉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약간 초보자네. 얘네 제치고 우리가 먼저 가야겠다. 지금 홍수주의보도 있는데 이 초보자들 뒤에 가다가 우리도 늦어지면 안 되니까. 마크한테 우리 먼저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먼저 가라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먼저 레펠을 타고 내려가서 이들을 지나쳐 갑니다. 오후 4시 46분. 짐이 마지막 세 번째 하강 구간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비가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이 형들한테 먼저 빨리 내려가라고 5분만 더 가면 출구라고 먼저 형들을 보내고 자신도 레펠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짐이 살짝 고민을 해요. 만약에 자기 레펠이랑 로프를 그냥 두고 가면 뒤에 있던 7명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막 레펠도 설치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근데 그때 자신과 다른 레펠 테크닉을 쓰고 있다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저 초보자들 더 헷갈리게 만들어서 더 느리게 만들 것 같아서 그냥 자신의 레펠과 로프를 가져가기로 해요. 그리고 짐이 출구에 도착한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미친 듯이 퍼붓고 협곡은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짐은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후 5시 30분, 짐은 파크 레인저들한테 자신들이 지나친 7명이 급류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합니다. 이 신고를 받고 파크 레인저들이 주차장에 도착해서 주차된 차는 확인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비가 막 퍼붓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구조 작업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 9시 파크 레인저들이 다시 와서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차만 덩그러니 있었다고 해요. 이날 발생한 홍수는 유타주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규모였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가 오기 전엔 시냇물처럼 1초에 1,500리터 정도 흐르던 강이 15분 만에 1초에 74,000리터, 거의 소형 수영장 하나 분량의 물이 매 초마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야말로 시냇물이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한 거죠. 13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참사는 유타 역사상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돌발 홍수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오후 1시 반, 캐녀니어링 가이드였던 25살의 카일 앤더슨. 카일은 쉬는 날을 맞이해서 친구 2명이랑 같이 키홀 캐년에 옵니다. 카일의 두 친구가 신혼여행으로 유타주에 있는 국립공원들을 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캐녀니어링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이드니까 너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줄게 해서 오게 된 거였어요. 근데 어제 비가 미친 듯이 내렸잖아요. 거기다 실종자 수색도 해야 되니까 공원에서는 퍼밋을 발급 안 해주고 있었는데 카일은 어차피 1시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니까 그냥 퍼밋 안 받고 몰래 잠깐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 3명이 막 차가운 물웅덩이 지나고 막 수영하고 세 번째 하강 구간에 도착했을 때 레펠이랑 로프가 걸려 있는 거예요. 뭐지? 앞에 가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헬로, 누구 있어요?
몇 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레펠이랑 로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 밑을 내려다 보는데 물 위에 옷 같은 게 살짝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막 농담을 해요. "야 저거 시신 아니야? 시신이면 대박." 그리고 카일이 먼저 밑으로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끝에 다다를 때쯤 카일은 주인 없는 로프 끝에 걸린 신발을 보게 돼요. '왜 신발이 여기 걸려 있지?' 하고 신발을 잡아 드는데 그건 그냥 신발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있는 게리 파벨라였어요. 카일이 놀라서 뒤집어져 있는 게리를 돌리는데 게리의 얼굴은 이미 죽은 지 한참 지나 보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2015년 9월 15일 오전 7시 실종자 7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전히 날씨와 수위 문제로 키올 캐년은 수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색대는 캐년 주변과 캐년 바로 옆을 지나는 클리어 크릭 하류를 탐색하기로 해요. 오후 1시 30분 클리어 크릭에서 스티브 아터 발견. 오후 4시 15분 클리어 크릭에서 무크 레이놀스 발견. 오후 5시 15분 파인 크릭 수로에서 돈 타이크너 발견. 다음 날인 16일 오전 11시 15분 파인 크릭 수로에서 로빈 브럼 발견. 오전 11시 50분 파인 크릭 수로에서 마크 맥켄지 발견. 그 다음 날인 17일에는 날씨가 괜찮아져서 구조대가 진입하지 못했던 구간까지 진입이 가능해지고 오전 10시 45분 파인 크릭 캐년에서 린다 아서이 발견되면서 실종자 7명의 시신을 모두 찾고 구조 작업이 종료됩니다. 오늘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캐녀니어링 참사일 뿐만 아니라 유타주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됐고 자이언 내셔널 파크에서 발생한 사고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유타주 주지사였던 게리 허버트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주 저녁에 국기를 개항했다고 해요. 그날 그저 평범한 하루를 아름다운 협곡 속에서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던 7명의 사람들, 자연을 사랑했고 모험을 즐겼던 이들이 맞이한 마지막 순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홍수와 함께 찾아왔어요. 단 한 번의 예기치 못한 날씨, 그리고 그 순간 협곡은 더 이상 아름다운 자연이 아닌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연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 자연은 분명 위대하고 놀라울 만큼 아름답지만 단 한 번의 방심, 한 번의 예외적인 변수에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